한국인의 무려 17%가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변비가 정말 큰 고통이라면 뭔가를 하긴 할 텐데요. 이미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거나 너무 비쌌거나 시간이 없어서 혹은 변비에 대해서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완화제, 변비약이나 관장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변비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뇌에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변비가 생기는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모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를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변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한국인의 17%가 변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12%에 비해 한국의 변비 유병률은 17%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비를 겪는 3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 변비의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손쉬운 해결책으로 지내다 보면 무시무시한 두뇌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병의 잠복기는 상당히 길어서 10년, 20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두뇌 질환은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뇌내에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뭉쳐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뭉침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며 이로 인해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인 떨림이나 근육 경직, 움직임의 둔화 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장에서도 발견되었고 특히 만성 변비를 겪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에서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뭉치게 되면 이 뭉친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따라 뇌까지 올라가서 파킨슨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만성 변비는 장에서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뭉치게 만들 수 있고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뭉침이 뇌까지 올라가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만성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급성 변비나 만성 변비라도 이 해결책을 알려면 변비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변비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이섬유 섭취 부족. 채소를 많이 먹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한국인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19.8g으로 한국영양학회에서 정한 식이섬유 영양 섭취 기준에 비하면 80% 이하입니다. 흔히 먹는 김치, 물 등은 식이섬유 함량이 적어서 한국인의 식이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 섭취량이 부족합니다. 미역, 김 등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매일 먹지는 못하고 전통적으로 먹었던 고구마, 감자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피 음식이 되었습니다. 식이섬유의 양도 부족하지만 더 큰 문제는 먹는 식이섬유의 종류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덜하거나 식감이 좋은 채소만 먹거나 먹는 나물만 먹는 형태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종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왜 섬유질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냐면 섬유질을 다양하게 먹어야만 장내 미생물들도 다양한 종이 더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산균을 먹어서 장 기능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섬유질 부족과 매일 반복적으로 먹는 제한적인 섬유질 섭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유질이 풍부한 여러 종류의 채소들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뇌에서 장으로 전달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데 잠을 부족하게 자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녁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되도록 일찍 먹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야식을 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힘들겠지만 하루하루 습관처럼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변비를 해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트 열풍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아서 변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여성에서 변비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줄여야 한다면 장의 연동 운동을 돕는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고 섬유질도 꼭 추가해서 더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고 섬유질이 많다고 알려진 샐러드는 실제로 섬유질을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샐러드 120g을 건조하면 몇 g이 나올까요? 10분의 1로 줄어들까요? 10분의 1로 줄어든다 해도 12g은 나와야 되는데 겨우 6.4g 정도의 양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 적은 양의 채소를, 그것도 3가지 정도의 채소를 하루에 섭취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변비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변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두 가지의 식이섬유만이 아닌 최소한 10가지, 20가지 정도의 다양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섬유질 섭취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변비를 해결해 주는 것만 아니라 면역이나 뇌 기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노력만 한다면 다양한 채소를 잘 챙겨 먹을 수 있지만 특히 여행을 가면 환경이 바뀌어서 변비가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25가지의 다양한 채소의 섬유질을 넣어서 만든 이 제품을 애용합니다. 8g 한 수저씩 아침 저녁 식사 후에 2번 이렇게 먹게 되면 샐러드 300g을 먹는 것과 같이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정말 먹기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수저를 떠게 되면 8g 내지 9g이 나오는데요. 식사 후에 입에다 넣고 물을 마시면 됩니다. 맛있네요. 변비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를 그냥 장애 문제로만 생각해서 임시방편으로만 해결을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파킨슨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시죠? 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은 누적이 되어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만성변비를 가볍게 무시하지 말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올바른 방법으로 꼭 해결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식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매일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다양한 섬유질을 많이 챙겨 먹어야만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